네, 안녕하세요. 마인드명입니다.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3월달은 새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3월달부터 진짜 새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보통은 양력 2월 4일 입춘을 기준으로 봄의 시작, 봄이 왔다고 하는데, 근데 2월달 어때요? 봄은 개뿔 굉장히 춥습니다. 2월달은 체감상 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봄에 가스비가 20만원이 넘게 나오고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이 3월달을 입춘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새해, 신년이라고 개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도 시대가 지나면 변하는 것처럼 입춘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2월 4일에서 3월 4일으로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중요한 사항을 꼭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에 걸맞게 2024년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 신년 운세 영상 절대 늦게 올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올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일간별로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갑목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의 갑진년은 거의 오랜만에 사춘기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숨겨왔던 나의 본능, 10대 시절의 소녀 같은 모습, 그 출가소녀미가 끌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의 물의 기운이, 이 물의 기운이 진토 속에 보관이 되고, 이제 진년은 불의 기운, 화를 준비하는 건데, 이건 제약이 약해진 거고 더 파이팅 있게 날뛸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공영방송인 KBS에서 하는 개그 콘서트의 수위가 SNL처럼 더 세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감옥분들은 이럴 때 약간의 좀 일탈을 하고 싶어져요. 오랜만에 코를 뚫고 귀를 뚫고 탈색을 하고 싶어지는 건데, 특히 이 갑목 비견, 얘가 진토라는 편제 위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깜찍합니다. 이 비견이 나를 자극시키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는 거예요. 갑목이 나는 그냥 올해 멀쩡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냥 이직 준비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나랑 놀자, 너 언제까지 공부할래? 우리 아름다운 추억이나 만들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갑목인 나는 흔들립니다. 갑진년의 갑목은 거의 갈대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이 갑진년의 갑목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원래 갑목분들은 갑진년에 판을 바꾸자, 열심히 해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판을 술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유혹에 약해지기도 하고 그 판, 도판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편제가 이런 노는 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편제는 고정적이지 않는 자산과 새로운 익사이팅한 경험을 뜻하기도 하니까 뭔가를 배워서 부업이나 취미로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이 갑목, 비견들과 동업을 할 수도 있고, 뭔가의 그 편제, 정보를 공유해서 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목분들은 편제, 재물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도 남들과 비교도 하는 운인데, 이 비견들이 산 걸 나도 따라 사고 싶어지는 것도 돼요. 네, 근데 편제 위의 비견은 통이 상당히 큽니다. 난 그냥 물건을 대충 다이소에서 사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다이슨에서 사서 나도 따라 값비싼 다이슨에서 사는 거죠. 결국 약간의 보여주기식 그 허세가 생긴다는 것도 되는데, 갑진년의 갑목분들이 자신감, 자존감을 올리려면 남들과 비교를 해서 좀 더 우위에 있으려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진토는 갑목에게 쇠지로, 12운성으로 쇠지로, 이건 마치 중년분들의 사교 모임 같은 겁니다. 남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은근히 브랜드를 확인하고 자식 자랑을 은근슬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 갑목은 갑진년의 모임 활동을 하기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을 따라가려는 것도 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돼요. 내가 보던 세계가,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런 걸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뭔가 안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거에 빠져서 골치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중독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갑목분들은 이 갑진년에 모든 면에서 좀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조급해질 수가 있는데, 갑목에 진토가 온 거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게다가 갑목인 비견도 같이 와서 얘랑 같이 가는 거니까 뭐든지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원하는 걸 빨리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을 해서 더 빠른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막 달리는 것보다 뒤에 멧돼지가 쫓아오면 더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강목분들은 2022년 이민년, 2023년 개묘년, 인, 묘, 이 지지의 간목의 뿌리, 근이 들어와서 뭐 나의 본질, 나는 어떤 걸 해야 되는 사람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갑진년이 되면 인묘년의 목의 기운, 근으로 있던 뿌리가 간목으로 올라와서 더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생각만 했던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고, 뭔가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그 고민들이 더 정리가 돼서 확실하게 뭔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갑진년에는 뭐 하나를 정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진토라는 편재, 이 편재라는 진토 편재라는 나름 큰 무대를 밟을 수도 있어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라리 이런 비견운이 올 때 비교할 거는 또 비교하고 경쟁할 거 경쟁하고 남들의 시선을 좀 의식해도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민년, 개묘년을 달려온 간목분들은 자기 객관화가 충분히 되셔서 어느 정도 나의 위치나 나의 실력, 내가 어떤 걸 해야 나름 잘할 수 있을지를 감을 좀 잡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편재 위에 뜬 간목을 보고 뭐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벤치마케팅 할 것도 알아보고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공감도 얻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셔서 상당한 기회의 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재와 비견이 와서 사람들과 주인 없는 편재, 재물을 뺏는 쟁제다. 쟁제, 재물을 갖겠다고 서로 싸운다, 이권 다툼, 불화,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편재는 먼저 갖는 놈이 장땡이에요. 마치 주인 없는 편재는 싸이의 흠뻑쇼에 자리 지정이 없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빠른 정보와 위치 선정 능력, 순발력과 운빨이 따라줘야지 로얄석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부지런하신 간목분들이 갑진년에는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을목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 개묘년에 이 개수,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그 안개 속에 뭔가가 꿈틀거렸다면, 이제 갑진년에는 안개가 걷히고 그 속에 있던 뭔가가 뭔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을목한테 개묘년의 묘는 비견이고 갑진년의 간목은 겁재잖아요. 비견이 겁재가 된 건데, 이건 마치 을목한테 개묘년은 이성과 랜덤 채팅을 하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괜찮아 보여요. 프로필 사진에 턱이 엄청 갸름하고 코가 엄청 높아요. 거의 뭐 전지현인데, 근데 갑진년에 실제로 만나니까 프로필 사진은 거의 사기 수준이었던 겁니다. 네, 전지현이 아닌 전지훈련 갔다 온 것 같은 전우가 앞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개묘년의 묘목, 비견이 간목, 겁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건데, 네, 이렇듯 개수, 안개가 걷히고 간목이라는 시작하는 에너지가 뜨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거고, 찝찝하고 불확실했던 것들이 점점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을목분들은 뭐가 딱 나왔을 때 아니다 싶은 건 그냥 바로 당장 버려버리시고, 아, 이거 뭔가 괜찮다 싶으면 갑진년에 그것만 죽어라 키워야 돼요. 네, 을목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뭔가 좀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른 새로운 걸 찾아야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2025년 을사년이나 2026년 병오년 같은 강한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이 아직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갑진년은 실제 전쟁이 난 거는 아니에요. 갑진년은 훈련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좀 느긋하지만 빨리 여유를 가지되 서둘러서 더욱더 나와 잘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을목의 갑진년이 온 거는 따로 떨어졌던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건데요, 마치 흩어져 있던 드래곤볼을 모은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소원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을목분들은 지금까지 뭔가 꼬였거나 안 풀렸던 게 있었다면 이번 갑진년부터 더 풀릴 수가 있고, 흩어져 있던 막 조각들이 맞춰지는 거니까 내 인생의 갈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을목의 간목은 등라개갑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줄기에, 여러 갈래로 막 퍼져 있던 줄기에 큰 막대기가 와서 이 줄기들이 막대기를 타고 한 곳으로 모이는 건데요, 넝쿨들이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머리끈으로 묶는 것처럼 불편함이 해소되고 더 심플하게 깔끔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부정적이게 을목의 간목을 해석하면 좀 더 이 섹터가 좁아진 것도 돼요. 지금까지 을목이 나는 더 넓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진이 오니까 넓어지는 수평적인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직적인 거, 이 수직적인 거에 집중하게 돼서 더욱더 행복 지수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수직적 마인드가 생기는 건데요. 이거 예를 들면 어떤 여왕벌 같은 여성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많은 남자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스펙이 되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여서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갑진년의 을목분들은 양보다는 질의 승부를 보는 거고, 내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딱 임팩트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김밥 천국에서 제육 팔고 돈가스 팔고 된장찌개를 팔고 다 팔았다면 이제는 딱 김밥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죠. 또 간목 겁재가 오니까 이 겁재 얘를 보고 더 부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을목이 좀 수평적인 거니까 강아지라면 간목은 수직, 높이 올라가 있는 고양이에요. 높이 올라가 있는 고양이를 보고 부러워지는 것도 됩니다. 네, 근데 을목분들은 그냥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이건 마치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위아래를 못 보고 옆으로만 보는데 위아래를 볼 수 있는 이 겁재 간목이 오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나와 협업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서로 시너지가 발휘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일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진토 정제, 꾸준히 들어오는 재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간목 쿨해 보이지만 은근히 쪼잔합니다. 12운성으로 쇠지 위에 올라온 겁재여서 나름 산전수전을 다 겪었긴 하지만 그 의심이 많아요. 또 자기 이득을 확실하게 챙기려고 하니까 얘한테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을목이 나도 진년은 12운성으로 관대여서 기세는 강하지만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서 그 문서나 도장을 찍을 때나 계약 같은 거 하실 때 보다 더 신중하게 도장을 찍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겁재와 같이 너무 으쌰으쌰 하자고 해도 별로일 수가 있어요. 네, 겁재들과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업무 분담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 일, 너 일 깔끔하게 나눠야 되는데, 예를 들면 2대2 미팅을 나갔을 때 컨셉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나는 멋지네, 너는 웃기네, 나는 섹시하네, 너는 귀여우네,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가야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을목인 내가 얘한테 좀 양보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 간목은 꽂히면 그거에 올인하기 때문에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좀 더 융통성 있는 을목인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를 한다면 갑진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병화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편인은 병화에게 상당히 위선적입니다. 시작하는 에너지인 간목, 뻗어오르는 소나무 같은 기상을 가진 이 당당한 간목이 병화가 보기에는 편인, 좁고 치우쳐서 생각하는 거고 몰입과 집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목생화의 에너지로 보여지는 거에 집착할 수가 있고 남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됩니다. 네, 얼굴에 뾰드라지가 나거나 흰머리가 나는 거,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나는 거에 유난히 그 관심이 집중돼서 미용으로 돈이 좀 나가는 게 갑진년이에요. 갑 편인은 갑 비싼 편입니다. 또 이 편인의 고독한 성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독해질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 활동을 작년보다 더욱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병화분들은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건데, 이 진토, 식신도 같이 오는데요. 이 진토, 식신, 이건 병화분들에게 12운성으로 관대지로 강한 에너지와 젊음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20대가 아니더라도 20대처럼 활동적이게 되고 싶다라는 것도 돼요. 또 세상의 나를 드러내려는 성향도 강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인, 나의 진짜 성격, 가장 나다운 모습을 좀 더 펼치고 싶어 하는 것도 돼요. 나의 진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거여서 도벽이 있으신 분들은 자중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준비하신 걸 드러내려고 하시는 병화분들에게는 이 갑진년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간목 편인은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망각하고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기도 해요. 만약에 편재면 지금
현재 필요한 걸 딱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 편의는 지금, now가 아닌 과거나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집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기에 뭐 지금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너무 또 치우쳐서 생각하시면은 현재, 지금의 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현실과 이상의 밸런스를 잘 조절을 하시는 게 병화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편인을 계모라고도 하는데 오히려 정인, 엄마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올인하고 잔소리하는 엄마보다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는 편인, 계모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갑자기 엄마한테 미안해지는데, 어쨌든 정인 운에는 기대치가 있는데 편인 운에는 기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또 간목의 진토는 도식이라고도 하는데, 도식, 이 도식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게, 진토는 간목을 수용 가능합니다. 원래 도식은 극의 작용인데요. 극의 작용인데, 이 간목과 진토의 목극토는 서로 같은 팀에서 더 잘 되라고 지적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진토 식신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간목이 진토의 대본을 수정해주는 거라고 할까? 네, 그래서 이러한 작용으로 병화분들은 진토, 식신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동이 걸리면은 일단 말이 좀 잘 되고 대화에 센스가 더 생기고 자신감도 붙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말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좀 유리하고, 말하는 직업이 아니시더라도 혼자 집에서 그냥 혼자 벽 보고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장이고 뭐 이런 발음 연습을 취미로 하신다면 네, 쇼미더머니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됩니다. 간목 편인으로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건데, 근데 이 진토는 펼쳐지는 거예요. 간목은 하나로 집중되는 거고 진토는 펼쳐지는 거니까 집중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영상을 보고 있는데 계속 알고리즘에 일본 문화, 일본 국제 결혼, 한일 커플, 일본 배우, 오구라 유나 뭐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이 계속 뜨는 건데 도저히 안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병화분들은 이러한 잡다한 것들의 유혹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지난 2019년 기해년, 이 기해년부터 경자, 신축, 이민년, 개묘년 다 물의 기운이 강하게 오던 운이었는데요. 이제 갑진년부터는 물의 기운이 거의 없고 이 진토 속에 개수, 물의 기운이 보관, 저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의 기운이 관성으로 병화인 나를 좀 신약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좋게 작용하면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내 빛 같은 병화가 꼭 필요한 존재였다, 안정을 얻었다, 합격을 얻었다, 일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이 병화의 빛이 좀 약해졌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 현실적인 걸 택했다, 자유가 없었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갑진년에는 물의 기운, 관성이 운에서는 별로 안 오고 뭐 앞으로의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운인데요. 앞으로 불의 기운이 오면 올수록 확실한 건,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확실한 건 이 병화분들은 스케일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몸집을 키울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자칫하다는 진짜 몸집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속 없이 덩치만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갑진년의 병화분들은 좀 열심히 발빠르게 달려나가야 되고, 갑진년 청룡의 기운이 새롭게 양의 세계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운이 병화에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화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에 갑진이 온 거는 예를 들면 정말 비싸고 값지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원피스가 좀 파격적이에요. 파였어요. 상당히 소화하기가 힘든 건데, 그동안 준비와 관리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 정인 상관 페인의 멋진 의상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이거 상관 페인, 이 원피스 안 입고 나가도 돼요.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럼 파시면 됩니다. 내가 안 입고 그냥 당근 마켓에 올리면 돼요. 이 상관 페인은 당근 마켓에 팔아도 충분히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값진 건데 정화분들에게 갑진년은 내가 이 상관폐인을 소화할 수 있다면 나를 더 뽐내고 내 자존감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혹여나 소화를 못하셨더라도 이 머리만 잘 굴리신다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이 진토 위에 있는 간목은 목의 기운, 나무의 기운이 상당히 세서 정화한테 목다화식으로 불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좀 식어버리는, 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걸 해석하면 내 고집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더 공부하고 배운다. 그리고 진토 상관도 와서 나보다 남들에게 더 에너지가 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장점으로는 공감 능력이 더 생길 수가 있고, 대중들이 뭘 더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이 갑진년 목다화식이 되던 아니면 상관폐인을 내 거로 소화하던 어쨌든 융통성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뻔하게 해석하면 이 정의는 자격이고 상관은 내가 풀이하고 써먹는 거잖아요. 네, 정화분들은 정인, 지금까지 배웠거나 공부했던 거, 아니면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거, 노하우, 그런 것들을 이 상관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중적인 간목 정인을 나만의 방식으로 써먹으니까 사람들이 신박한데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많이 안 했던 것들을 정화분들이 나만의 스타일로 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스타성이 생겨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확실히 매니아층도 생기고 회사나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꾸준히 나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화분들은 겸손합니다. 자만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잘생기지 않았어요 하는 차은우 엄마처럼 상당히 겸손합니다. 정화분들은 갑진년에 신중에 신중을 가할 수 있고, 정인과 상관, 이게 상관폐인으로 정인이 상관을 패는 건데, 그래서 이게 상관폐인은 아니고 어쨌든 간목이 진토를 목극토하는 거여서 두드려 팬다기보다는 살짝 혼내준다, 사랑의 매를 날려주는 거죠. 이걸 해석하면 정화분들에게 복잡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기는 하지만 완벽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찝찝함처럼, 사이다를 먹고 트름을 참는 것 같은 그 찝찝함, 그런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화분들은 당연히 사주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갑진년에 다 끝내자, 정리하자, 마무리하자 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좀 너무 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고 활동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물의 기운, 관과 금의 기운, 재성과 관성이 약해지는 건데, 이건 위아래 좀 서열이 있는 직업군에 계시거나 뭔가 체계적인 규칙, 룰, 보수적인 환경, 이런 곳에 있으신 정화분들이 약간은 좀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되고, 내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자격, 기술, 이런 걸로 좀 먹고 살고 싶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확실한 건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재성과 관성이 약해지고 인 들어오고 아웃하는 목생화, 화생토가 더 강해지니까 내실과 외실 둘 다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건데, 차를 살 때도 외관, 내관 다 보는 거고, 남자를 선택할 때도 보여지는 거, 보여지지 않는 마음 둘 다 보는 거여서 눈이 좀 높아지고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정화분들이 연애를 하신다면 항상 이성을 못 믿고 의심하는 것도 돼요. 앞에서는 나는 너를 정인처럼, 엄마처럼 다 이해해줄게, 자유롭게 행동해 하는 건데, 알고 보니 상관, 뒤에서는 몰래 위치 추적기를 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화분들은 갑진년 앞에서는 쿨할 수 있지만 절대 쿨해지지는 않는 운이에요. 네, 지금까지 달려온 2019년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개묘년 다 물의 기운, 차갑고 습한 기운이 정화한테 들어와서 정화분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운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도 그 연장선으로 못 믿는 게 몸에 아직 배웠어요. 의심 DNA가 몸에 남아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남들 막 실수하고 막 놀 때, 풀어질 때 나는 좀 긴장과 의심이 아직은 몸에 배어있는 거여서 마치 휴가 나온 이등병이 휴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이름 관등 성명을 대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정화분들은 아직 진토 속에 개수가 있고
관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브레이크 장치가 살아있어서 달리고 멈출 때를 잘 알 수가 있고 밸런스가 잘 맞는 갑진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무토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의 갑목, 편관이 온 거는 상당히 패기 있고 파이팅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뭔가가 왔습니다. 거의 뭐 무토가 손흥민 선수라면 갑목은 이강인 선수예요. 이 갑목 다루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이 갑목은 진토, 봄 같은 땅 위에 있어서 쭉 뻗어나가는 새싹 같은 강한 기세가 있고 스프링같이 튀어오르는 강한 힘이 있어서 무토인 내가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좀 빡셀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또 이 갑목 편관의 이강인 선수는 실력이 있습니다. 얘랑 같이 있으면 나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고 이 갑목 편관을 내가 잘 활용한다면 엄청난 이득이 될 수가 있고 그동안 바래왔던 목표도 이룰 수도 있어요. 지난 2022년 이민년과 2023년 개묘년 이때 노력했던 그토록 바라였던 염원이 갑목으로 튀어올라 나와 함께 가는 것도 됩니다. 스트라이커인 나에게 패스를 해줄 실력 있는 선수가 꼭 필요하다고 이때 생각했었는데 갑진년의 갑목으로 실제로 온 거예요. 이건 갑작스럽게 기회가 온 겁니다.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바라던 게 빨리 온 거고 또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 갑목은 예측 불허예요. 마치 일기예보 같습니다. 비 온다 그러면 안 오고 온다고 하면 안 옵니다. 네, 그래서 무토분들은 갑진년 갑자기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갑자기 뭔가의 제안을 받을 수가 있고 갑자기 승진이나 연봉이 오를 수가 있고 갑자기 고백 받을 일은 없겠죠? 네, 고백이 아닌 고비가 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 오던 나쁜 소식이 오던 내가 계획한 대로는 안 될 가능성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토분들은 편관이 와서 기가 뺏기고 좀 힘들기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지로는 진토가 왔습니다. 무토한테 진토는 12운성으로 관대지로 나 무토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간은 마음이고 지지는 현실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갑목, 이강인은 마음으로는 나를 상당히 힘들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어시스트를 잘해줘서 힘이 더 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뜻도 돼요. 비견, 진토라는 비견 위의 편관이니까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것도 됩니다. 더 이상 금의 기운,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고 물의 기운, 재성도 약해져서 식상과 재성, 아웃하는 게 약해지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돼요. 물론 작년 개묘년도 정관정제로 안정을 따르려고 했는데 뭐 그다지 안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나름대로 작년에 인정도 받고 뭔가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무토는 더 배가 고픈 거예요. 아쉬워요. 무토의 개묘는 찝찝했습니다. 확 튀었던 게 아닌 거죠. 뭐 마치 예를 들면 성형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성형이 된 겁니다.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티도 안 나요. 네, 무토분들 개묘년에 더 욕심 부릴걸, 더 빡세게 할걸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갑진년에는 욕심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자연스러운 거, 티 안 나는 거 뿌띠? 갑진년에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빡세게 티가 나야 돼요. 코에 분필이 있고 눈에는 애벌레가 있어야 이제야 돈 쓴 보람을 느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무토분들은 눈에 띄는 걸 하고 싶어집니다. 뭐 인정을 받는 일, 책임지는 일, 안 해본 일 등등 뭐 이런 빡센 걸 더 하고 싶어지는 것도 돼요. 그로 인해 내가 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건데 비견에 편관이 오니까 좋은 자리로 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고 또 실제로 무토분들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절을 잘 못하는 운이어서 빡센 자리에 가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뻔히 힘든 앞길이 보이지만 그냥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무토분들은 갑진년 고생을 사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한 일들이 힘들긴 하지만 가오가 나는 거예요. 비견의 편관은 극단적인 면도인데 좀 과격해지는 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남자애를 초조하고 안달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남자의 지갑을 뽀려가서 그러고 나서 잠수를 타서 그 남자를 안달나게 할 수 있는 게 갑진년의 무토분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토분들은 터프해져요. 네, 다음 기토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이라는 정관이 진토라는 겁재를 깔고 왔습니다. 정관이라는 직책, 책임이 왔고 겁재라는 경쟁자,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 겁재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기토인 내가 더 위지만 이 진토 겁재한테 하극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거의 진토 겁재는 전두광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언제든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진토가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기토가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가 있고 좀 더 눈에 띄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토분들은 사람들과 막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화장실을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뒷담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갑진년, 귀가 간지러울 일들이 많은 건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기토분들은 장수를 할 수가 있어요. 갑진년으로 인해서 수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운에서 오는 정관은 호감이어서 앞에서 호감적으로 웃는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정관만 오면 괜찮은데 겁재라는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에너지도 같이 와서 웃으면서 통수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기토의 갑진년은 광장시장이에요. 3,000원짜리 순대 시켰는데 사장님이 세상 가장 인자한 목소리로 순대는 모둠으로 드릴게 해서 그냥 서비스로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00원을 더 추가한 겁니다. 네, 기토에게 갑진년은 관광지에 온 것처럼 기분은 좋지만 바가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성비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좋게 말하면 품위 유지비로 돈이 나가는 건데, 사실 이 겁재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돈을 쓰는 것도 됩니다. 기토인 나는 평소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어도 이 진토 겁재들이 남들과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진토는 사춘기 소년소녀들처럼 순수하게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성향도 있어서 기토인 나도 얘네한테 무시당하기 싫고 휘말리기 싫고 그냥 엮이기 싫어서 돈을 더 자기를 치장하는데 쓰는 것도 됩니다. 기토 일간인 나 자체는 효율을 따지고 결실을 맺기 위한 땅인데, 이 진토는 꽃을 피우기 위한 땅이어서 감성적이고 좀 무모한 성향도 있어서요. 이러한 진토운이 세운에서 오니까 나의 가치관이 살짝 흔들리는 것도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돈과 현실, 명예, 책임감 이런 거에도 회의감이 드는 건데, 이 갑목도 같이 오니까 갑기합으로 또 얘네들이 칭찬을 하면서 나에게 책임을 주는 겁니다. 결국 또 기토는 이번 연도도 역시나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돼요.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황금으로 된, 순금으로 된 족쇄가 채워졌다고 할까? 어쨌든 간지나는 액세서리가 생긴 겁니다. 네, 대단히 좋은 거예요.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토는 이 무게를 견뎌야 돼요. 비록 족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은 금이 그토록 바래왔던 건데, 이건 원하는 곳에 이동이나 이직, 내가 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마케팅, 사업 기획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생각보다 힘들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도 돼요. 겁재가 오지만 내가 정신만 차리고 더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면 얘가 날 신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폭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진토, 이 전두광을 그러니까 이 진토 여포를 내 편으로 둔다면 얘가 좀 천군만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려면 이 갑목 정관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기토분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내가 중심을 잡고 강하게 기세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거의 진토는 세계의 무대고 갑목은 유망주니까 기토분들은 방시혁이고, 이 갑진년의 갑진은 해외 진출 초창기의 BTS라 보시면 돼요. 이 갑진을 잘만 키우신다면 엄청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토분들은 작년 개묘년 재생살로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고, 좋던 나쁘던 어쨌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기토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갑진년도 꿀 빨고 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내가 바래왔던 일을 할 수가 있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금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은 편재고 진토는 편인인데 둘 다 편, 한자로 치우칠 편을 쓰는데요. 이건 편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야채는 안 먹고 맛있는 고기 반찬만 먹는 거죠. 닭꼬치에 팔을 빼고 먹는 건데 경금분들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네, 결국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경금분들에게 갑진년은 마치 그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라고 할까? 편리하고 맛있고 자극적이고 빨리 나오지만 많이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안 좋은 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주변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건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따르면 안전빵일 수는 있지만 이런 갑진년, 편재, 편인 이런 운일 때도 정석으로 FM 스타일로 가면 오히려 좀 순발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금분들은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가기보다는 내 스타일대로 자신 있게 가시는 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지만 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치우친 운일 때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시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금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또 경금의 갑목 편재는 내가 선택할 게 많아진다는 건데 선택할 게 많기는 하지만 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나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갑목 편재는 마치 거의 뭐 유튜브에 있는 정치 채널들인데 똑같은 사건이어도 극단적으로 다들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경금인 나는 걸러낼 거는 잘 걸러내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급한 감도 있어요. 진토 위에 있는 갑목은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건데 경금인 나는 그걸 꽃이 피는 걸 못 참고 갑목을 바로 베어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진년의 갑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얘를 바로 살생하면 좀 아까울 수가 있어서 최대한 어르고 달래서 뽑아먹을 거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키울 만큼 키운 다음 적당히 익었을 때 이 경금 칼로 팍 쳐내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마치 여드름처럼 지금이 기회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더 큰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경금분들은 갑진년이 기회의 연속일 것 같고 안 좋은 상황이 생기시더라도 절대 떨어지지는 않아요. 마치 좀비 영화의 주인공처럼 절대 죽지 않고 또 갑진년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면 경금분들은 계속 패자 부활전으로 계속 끊임없이 부활하는 거예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카톡을 단답으로 보내도 계속 연락이 오는 아는 오빠처럼 경금분들은 갑진년 끈질기게 도전하고 목표 내가 꽂힌 거에 계속 집착하는 것도 돼요. 꽂힌 그게 공부나 자기개발 돈 버는 일, 투자 뭐 이런 거에 꽂혔다면 경금분들은 정말 최고죠. 엄청난 발전을 갑진년에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내가 꽂힌 게 돈과 연결된 게 아니고 생산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그냥 댄스나 취미 활동, 뭐 만드는 거, 뭐 보는 거, 여행 뭐 이런 돈과 관련되지 않은 거에 빠지셔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통해 마인드가 좋아지고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로 도파민도 나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아서 내가 하는 일의 효율 또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경금분들은 술이나 도박, 담배 이런 해로운 거에만 빠지시지 않는다면 갑진년에 오랜만에 재밌다, 살아있다를 느낄 수가 있고 보람찬 1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금분들에게 이 갑진년은 예측대로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2022년 이민년, 2023년 개묘년 십상생재의 활동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갑목으로 천간에 떴지만 이게 딱 뭐지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건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건 마치 얼굴 성형을 하고 붕대를 푸니까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알던 그놈이 아닌 거고 성격이 또 어떤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 내가 예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대했던 클리즈만 감독이 최악이 되었고 기대 안 한 감독이 왔는데 그게 예상치 못한 성과와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경금분들은 갑진년 좋은 쪽으로 나름
버라이어티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함은 있을 수가 있어요. 진토는 경금에 12운성으로 양지로 세상에 나오기가 두려우면서도 남들보다 빨리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간목,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게 뜨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경금분들은 융통성 있게 변화에 너무 잘 적응을 하셔서 갑진년 하반기가 됐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갑진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신금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 간목을 보면은 가슴이 막 뜁니다. 신금에게 간목은 마치 다이어트를 막 죽어라 하고 있는데, 식단 조절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삼겹살 냄새를 맡은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릴 수가 있어요. 이 간목 재성, 정제,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 걸 알지만 굉장히 탐이 납니다. 진토 위에 있는 간목은 이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서 신금인 나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멋진 간목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은우 닮은 남자애가 나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일단 얘는 열려있어요. 마인드가 열려있는데 나만 받아주면 되는 거긴 한데 굉장히 난관이 예상돼요. 이 차은우 닮은 남자애를 내 거로 취했을 때 엄청난 시기와 불안,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머릿속에 미래 예측이 되지만, 그렇다고 얘의 고백을 차버릴 수는 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금분들은 갑진년 좀 배부른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간목은 정제인데 만약 편제는 유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약간 내 멋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데, 이 정제는 꾸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시작하면은 멈추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진년에 이제 이직 준비를 해야지, 사업 준비를 해야지, 공부 준비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걸 위해 달려나가는 거고, 아직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진짜 가만히 있는 운이에요. 네, 좋던 싫던 신금분들은 갑진년에 마음 먹은 걸 꼭 지키려고 하는 건데, 공부면 공부, 자기 개발이면 자기 개발, 꾸준하고 성실하게 계획한 것들을 한 발짝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빼고. 네, 그리고 물상으로 이 신금은 면도칼, 날카로운 칼, 작지만 날카로운 금이고, 간목은 큰 나무잖아요. 물론 간목은 스프링처럼 툭 튀어오르는 새싹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일단 큰 간목, 나무라 치면, 그냥 소나무라 치면 신금의 간목은 면도칼로 큰 나무를 다듬는 건데, 근데 이게 아무리 깎아도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좀 투박하고 바위 같은, 장군 같은 관상을 가진 분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죽어라 메이크업을 하고 섀도잉 엄청 하고 노력을 막 엄청 많이 해도 예뻐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신금의 간목도 아무리 다듬어 봤자 좀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하지만 열심히 꾸준히 순차적으로 이 간목 정제를, 이 목표를 향해 두드리신다면 반드시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갑진년은 정제 정인의 제극인인데, 이 쪼잔한 제극인은 아니에요. 원래 제극인은 좀 쪼잔하게 숫자에 민감해지고 계산적이게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게 제극인인데, 이 신금의 갑진, 봄 같은 에너지의 제극인은 좀 더 쿨한 제극인입니다. 신금분들은 내 이득을 챙기기보다는 좀 더 베풀어줄 수가 있고, 책임감이 강해져서 남의 일까지도 내가 짊어진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신금분들은 멋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갑진의 정제 정인은 돈을 좀 써요. 돈 쓰는 것만큼 멋있는 게 없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누가 밥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게 이 갑진년의 신금이에요. 네, 근데 이런 운일 때도 신금분들이 돈을 안 쓴다, 지갑을 안 연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 굉장히 큰 그릇이에요. 거의 순풍산부인과의 박영주입니다. 네, 근데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 신금분들은 좀 멋있고 쿨하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또 내면에는 좀 걱정이 가득해요. 네, 좀 어떤 걱정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좋아 보여요. 정제 운이니까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게 보이고 환경적으로도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신금분들에게 갑진년은 지난 이민년, 계묘년에 쌓였던 것들, 미뤄왔던 것들을 갑진년의 피부로 와닿아서 과거의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마치 좀 신금분들은 미뤄온 숙제들을 벼락치기 한다고 할까? 예를 들면 문서 정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터졌거나 뭔가 나의 약점을 잘 숨기고 있었는데
그걸 누군가 알게 된 것도 됩니다. 네, 신금분들은 갑진년 뭔가 말 못할 고충이 있고 막막하고 답답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010-7565-1453으로 연락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인데 정말 진심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깨알 홍보였고요. 어쨌든 사실 뭐 세상은 겉보기에 좋아 보이면 장땡이잖아. 어쩌면 겉이 안 좋은 게 속이 안 좋은 것보단 그래도 날 수가 있어요. 겉이 안 좋으면 좀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속이 안 좋으면은 뭐 나름대로 숨길 수는 있습니다. 뭐 굉장히 힘들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신금분들은 남모를 고민이나 짜잘한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갑진년 정제정인 운을 보내신다면 내년부터 을사년 불의 기운 관이 들어올 때 상당히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금분들 갑진년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임수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의 갑목이 온 거는 물꼬리 트인 거다 라고 보셔도 돼요. 방향을 잡은 거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쌍꺼풀 수술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처럼 이제 임수분들로 나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멈춰 있었다면 정적을 깨고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 임수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계셨다면 이제 더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임수라는 어둠의 갑목이라는 뚫고 튀어오르는 에너지가 만나니까 더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도 돼요. 썸남의 마스크 쓴 모습만 봤는데 그 마스크 벗은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기꾼이었어 하고 마음을 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임수가 갑목을 보면 긍정적인 작용으로는 동한다, 뭐 움직인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묶여있던 게 더 풀리고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갑목은 식신이잖아요. 식신. 이 진토 위에 있는 갑목 식신은 상당히 강합니다. 어쩌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임수는 고이면 썩을 수가 있는데 근데 갑목이 오면 물을 흐르게 하는 거긴 한데 너무 많이 물꼬를 터서 임수, 이 물의 속도 조절을 잘 못할 수가 있고 균형도 안 맞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에너지 조절에 실패해서 체력 관리를 잘 못할 수가 있고 비록 식신이긴 하지만 상관처럼 좀 더 오바를 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식신은 하나만 파는 성향인데 이 진토 위의 식신, 갑목은 마치 이강인 선수처럼 자유롭게 약간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임수인 나는 얘를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하기가 빡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수분들은 비록 방향을 잡았긴 했지만 큰 방향을 잡았기는 했지만 좀 디테일한 것들이 좀 떨어져서 이것저것 시도할 수가 있고 시간 낭비와 뭐 돈 낭비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갑진년의 갑진 경험들을 임수분들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갑목 식신이 진토 편관을 목득토로 제살한다. 식신 제살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강한 제살은 아니에요. 뭐 보기 싫은 거나 걸리적거리는 거, 짜증나는 것들을 확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좀 이 갑목과 진토는 서로 극하고 싸운다기보다는 막 치고받고 싸운다기보다는 서로 좀 친해서 그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서로 칭찬해 주면서 매긴다고 할까? 네, 좀 누가 봐도 다이어트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친구에게 그 친구가 나 다이어트 할까? 라고 했을 때 하지마, 너 지금 충분히 예뻐, 딱 좋아, 절대 살 빼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임수분들은 뭔가 트러블이 날 것 같다던가 누가 시비를 걸고 짜증나게 한다면 일단은 화를 꾹 참으시고 웃으면서 돌려가기 팩폭 공격을 날리는 게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한데 사실 그런 센스가 생기는 것도 갑진년의 임수분들입니다. 순발력과 재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22년 이민년과 2023년 개묘년 이 천간에 임수, 개수, 비겁이 와서 서로 경쟁도 하고 비교도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비겁들이 이 진토 속에 개수로 묻어버렸어요. 이건 뭐 경쟁자가 줄어든 거고 진토, 편관 속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좀 불편한데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나한테 의지하는 것도 돼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비겁들, 주변인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갑목으로 떠서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갑진년의 임수분들은 약간 눈에 띄기도 해요. 정확히는 나 임수가 눈에 띄기보다는
이 간목, 식신이 눈에 띄는 건데, 내가 가진 것들이나 내 자식, 내가 키운 거, 뭐 나의 재능, 뭐 나의 도전, 그러한 뭔가 나의 행동이나 계획이 남들에게는 좀 꼴사나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건데, 원래 사람들은 좀 튀는 행동을 하면 좀 괜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라는 식으로 막 평가하려고 그러고, 네, 임수분들은 그런 시선이나 뭐 너가 뭐 되겠어? 라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갑진년 굉장히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 밀어붙이셔야 돼요. 또 임수분들은 이 진토, 편관, 칠살, 그리고 12운성으로 묘지여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칠살이 묘지 속에 들어갔다. 안 좋은 게 묘지 속에 파묻혔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게 쿨하게 생각하시고, 간목 식신에 내가 원하는 나의 본능, 그러한 것들을 잘 써먹으시면서 갑진년을 보내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 정관과 간목 상관의 만남은 상관견관이라고 하는데, 정통 명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관견관 위화백단. 이 상관이 정관을 건드리면 화를 면치 못한다, 막 이러는 건데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상관견관이 되면 위화백단이 아니라 눈치백단이어야지 이거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꼰대 같은 정관에 맞서려면 진짜 다이다이로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우같이 눈치를 보고 순발력 있게 뒤통수를 갈겨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관은 기존에 있던 것들, 낡은 것들이고, 상관은 이걸 깨고 개혁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진토 정관은 그 축구협회라면 간목 상관은 국민들이에요. 수년 동안 아무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 오랫동안 뿌리 박힌 축구협회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봐야 되고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개수분들도 이런 상관, 경관운이 올 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바꾸고 싶고 뭔가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업장을 확장하고 싶고 회사를 옮기고 싶고 집을 바꾸고 싶고 내 얼굴도 바꾸고 싶지만 역시 바꾸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토 속의 개수는 옛 기억이고 추억이에요. 추억. 뭐 정관, 남자친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바꿔버리고 싶지만 옛 추억들로 인해 정이 약해져서 체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갈등하는 와중에 통통 튀는 진토 위에 간목, 상관이 오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남자가 나에게 들이대는 것도 돼요. 네, 그래서 이 개수는 이거 욕심이 나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배부른 고민인데, 이처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어쨌든 개수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어요. 원래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고 후라이드를 시키면 양념이 먹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어차피 어떤 걸 선택하던 후회할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네, 원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진토 정관과 간목 상관은 예측에 실패했다, 예측 실패도 됩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 배달시킬 때는 뭐 항상 늦게 오니까 괜히 머리 써서 퇴근할 때 집에 가면서 도착 시간 맞춰서 배달을 시켰는데,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더 빨리 배달이 오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다 불어있고. 네, 이처럼 정관이 와서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상관, 그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뭔가 변수가 계속 생기는 건데 좀 반전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소개받은 남자가 사진으로는 상당히 상남자인데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내 또 부장님이 어김없이 아재 개그를 날리는데 그게 자기 전에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꽤 웃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정신이 나은 거죠. 네, 어쨌든 개수분들은 갑진년 좀 버라이어티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